이번에는 다양한 군사 무기의 세계를 살펴보는 사이언스 앤 밀리터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군사 무기를 만나볼 수 있을지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육군, 해군, 공군 모든 군인이 갖고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총이 아닐까요?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어디 갈 때마다 중요한 걸 까먹으면 예. 전쟁터에 총 없이 나간다 이런 말도 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소총은 생명과도 같다. 이게 이제 보병의 말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 군의 개인화기, 즉 총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소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보병의 기본 화기가 소총이죠. 이 소총인데 사실 이 대한민국 군이 창설되고 난 다음에 이 총기들이 대부분 그 일본이 버리고 간 99식 소총이나 안 그러면 미군에게 지급받은 M1 게런드 소총을 가지고 이제 싸웠습니다. 네. 이걸로 한국전을 싸우고 심지어는 월남전 파병까지 나갔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부족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주국방을 하려면 일단 총부터 우리 것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M16 소총을 국내에 생산하기로 했고요. 이 M16 소총의 생산 기지를 찾기 위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헬기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가 이 부산의 철마면이라는 곳에 산 깊숙이 공장터를 잡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부산의 국방부 조병창이 됐고 여기서 이제 계속 M16 소총을 생산을 했고요. 이후에 이것이 민간에 불화가 돼서 대우정밀이 됐고 최근에는 S&T 모티브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초의 국산 기관단총인 K1 기관단총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 군의 주력 소총이라고 할 수 있는 K2 소총을 1984년부터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배치를 해서 생산을 해서 90년대 주력 소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소총의 역사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아무래도 우리 군의 주력 무기가 K2 소총일 것 같아요. 예, 어떤 맞습니다. 특징을 가지고 이 있습니까? K2 소총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총 두 가지를 결합한 소총입니다. 네. M16 소총이라고 이제 자유세계를 대변하는 소총이 있고요. 그다음에 AK-47 소총이라고 그래서 그 동구권, 공산권을 이제 대표하는 소총이 있는데 이 두 총의 장점만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 이 K2 소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M16의 편리한 어떤 기능과 작동성, 그 다음에 AK-47 소총의 신뢰성을 결합해서 만들었고요. 이 중량이 한 3.2kg 정도 되고 길이는 한 1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접으면은 이 뒤에 개머리판이 접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접을 경우는 한 7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총치고는 굉장히 휴대성이 편리하고요. 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점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세 발씩 끊어서 쏘는 기능인데 탄환을 낭비를 하지 않고 계속 효율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특히 지금 이 소총은 이 새롭게 개발이 돼서 지금 이제 레일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총 네. 개머리판 이 손잡이 쪽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레이저라든가 혹은 이렇게 이 조준경 같은 걸 달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최근에 결합이 돼서 지금은 K2C라는 새로운 소총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쟁 영화를 보면 보통 주인공들이 기관총이라고 하죠. 큰 총을 딱 맞아요. 앞장서서 딱 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소총보다는 이 기관총이 조금 더 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화를 보면은 네. 람보 같은 영화를 그렇죠. 보면은 주인공이 막 우통을 벗고 막 한 손으로 막 기관총을 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총 하나의 무게가 10kg가 넘기 때문에 한 손으로 들고 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은 지금 우리 군의 주력으로 되어 있는 K3라는 분대 지원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탄환을 5.56mm라고 우리 그 소총에 쓰는 탄환과 동일한 탄환을 쓰고 네. 그다음에 무게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한 총 자체가 한 7kg 정도 되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들고 이동하면서 쏠 수 있는 분대 지원하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K3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소총이 제일 이 군인 중에서 제일 들고 다니기 힘들고 무겁기 때문에 네. 다 싫어하는 무기지만 실제 이제 경계 근무 시에는 합법적으로 땅바닥에 내려놓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영상에 나오듯이 특수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이런 이 K3 이제 아주 짧은 기관 단총으로 나와 있고 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K10이라고 해서 신형 5.56mm 탄을 사용하는 소총이 등장을 했고 네. 지금 이것은 지금 우리 수리온과 같은 헬기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소총부터 기관총까지 아주 다양한 국산 총기들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예. 권총도 국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겠죠? 아, 물론입니다. 네. 지금 원래 우리는 우리가 쓰던 총기는 사실 대부분 이제 2차 대전 때 쓰던 것들을 이제 한국 전쟁 때 바다가 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 말 80년대가 되면 이제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정도의 상황에 이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기술로 개발을 한 K5라는 권총이 있습니다. 네. 이 권총 같은 경우는 한국인 손에 맞게 굉장히 좀 이렇게 손을 굉장히 이렇게 잡기 편하게 개발이 돼 있고요. 1985년부터 개발을 시작돼서 88년도에 완성이 됐고 89년에는 전군에 퍼집니다. 특히 이제 패스트 액션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 굉장히 방아쇠를 당기기 편한 격발 방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어떤 사람이 심지어 여성들도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 총이 처음 생산된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 그 미국 시장을 위해서 LH9이라는 새로운 총기가 개발이 되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밖에 또 어떤 총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그 영화에 나오는 저격용 긴 총이잖아요. 예. 그런 총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저격총이라 그러면 특수부대만이 사용하는 총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전량 외국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무슨 그 더블 타겟에 보면 막 네. 주인공이 막 굉장히 조립하면서. 조립하면서 막 이렇게 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총을 만들 기술이 우리도 되는데 그것을 만들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K14라는 새로운 저격총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K14 소총 이 저격총 같은 경우는 800m의 거리에서 원 MOA 사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원 MOA가 무엇인고 하니 800m 거리 안에 1인치, 그러니까 우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큰 크기에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우리 군에는 이런 화기가 없었고 이런 화기를 이제는 국내에서 스스로 생산을 해서 정군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레밍턴 M700 저격총이나 아니면 AW308 같은 저격총에 비해서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들어보니까 정말 총의 종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또 우리나라의 총을 만드는 그 제작 기술력도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군인에게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무기 총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